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본토를 겨냥한 최신 무기를 앞세워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바퀴 11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 육중한 관이 실렸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의 대미를 장식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추진력을 키운 새 고체 연료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며 탑재를 예고한 핵 전략 무기로 시험 발사도 하기 전에 첫 선을 보인 겁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략 핵무기 체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20형 종대가 영찬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 한 번에 여러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화성 20형을 다탄두 미사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 11마를 비롯해 사거리별로 다양한 전략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무인기와 신형 전차, 600mm 방사포 등 현대화한 재래식 전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형태의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열병식에서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병된 해외 작전 부대가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를 함께 들고 행진했습니다. 수석단에는 하루 전 경축 행사 때처럼 김정은 국무위원장 양옆으로 리창 중국 총리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베트남 서기장 왼쪽에 앉았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브라질과 이란, 멕시코 등 11개 나라 외빈을 불러놓고 핵 무력과 달라진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데 대해 대통령실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에 담긴 메시지를 유관 부처에서 보고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 등 새로 공개된 무기 관련 정보도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열병식의 성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 행사라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또다시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러시아, 중국 대표단을 챙기는 등 긴밀한 우호 관계를 다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열병식에 참석한 러시아 대표단을 각별하게 대접했습니다. 조용원 조선노동당 조직비서와의 회담과 무기 군사기술 전시회,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초청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따로 만났습니다. 통일 러시아당 위원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동지를 만난 자리를 빌어 가장 친근한 동지인 울라지미르 푸틴 동지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군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를 거듭 표했습니다. КНДР по поводу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о чем вы только что сказали, в нашей памяти навсегда останется героизм воинов, которые защищали нашу землю, пришли нам на помощь. 북한은 중국도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역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고 앞서 9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리창 총리는 박태성 내각 총리와의 회담에서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더 긴밀하게 단결해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공정성, 정의를 수호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때는 권력 서열 5위 인사를 보냈지만 이번에는 2위인 총리로 격을 높였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세계적인 관광지 캄보디아에서 고문 끝에 숨진 가운데 국내 유인 측 일부가 체포됐습니다.
외교부는 무대응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현지 당국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던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숨진 가운데 국내 유인책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에 가면 동료들이 통장을 비싸게 사줄 것이라며 출국을 유도한 혐의입니다.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특수 감금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던 만큼 아무래도 해당 혐의의 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달 넘게 피해자의 시신이 송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구조를 외면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납치를 당한 건데도 범죄자 취급을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출동하지 않는다. 대사관에 연락했지만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대놓고 강력범죄를 방관하는 현지 경찰에 대한 분노는 물론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자 외교부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무대응 논란에 대해선 우리 대사관이 캄보디아 경찰과 수시로 접촉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고 논란이 된 본인 신고 원칙은 대사관 자체 방침이 아니라 현지 경찰의 공식 요구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에게도 시신 운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긴밀한 대응을 약속했지만 당분간 캄보디아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 보호 조치를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던 외교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근처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바퀴들이 떨어져 나가는 등 차량이 심하게 훼손됐고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다른 차와 마치 경주를 벌이듯 빠르게 달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온 만큼 이를 고려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게를 운영하던 40대 남녀 2명과 10대 남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 등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3시간 반 만에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국내 대기업에서 생산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인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불에 탄 잔해와 함께 소화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도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지난 5일 아침 8시쯤. 불은 주변 차량까지 3대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아파트 직원 한 명이 직접 불을 끄려다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안개같이 자욱했어요. 그리고 독가스가 이렇게 사람 숨쉬기 힘들 정도로 좀 막 기침이 나오고 그랬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수십 명이 다치고 차량 수백 대가 불에 그을렸던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가 떠올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진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냥 작게 났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 커서 좀 놀랬죠. 그리고 좀. 이번에 불이 난 전기차는 인천 청라 화재 당시와는 다른 차종으로 배터리 역시 그때와 달리 국내 대기업에서 생산한 리튬 이온 배터리가 쓰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청라 화재 때는 발화 우려로 리콜된 적이 있는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거듭된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커지자 벤츠코리아는 이번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는 분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방 등 정부 당국의 협조에 정확한 원인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해 배터리의 문제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된 행정 시스템 복구율이 35%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9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 서비스 가운데 248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정상화된 서비스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종합포털 일부와 조달청 이음장터 등 모두 6개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연휴 기간 새로 도입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오는 15일 모두 설치되고 나면 복구 작업에 더 속도가 붙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추석 연휴를 포함해 열흘 동안 파업을 이어온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는 어제 오전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조합원들은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지부 위원들은 간부 파업을 이어가면서 교섭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집중교섭을 해도 4조 2교대로의 전환과 자회사 직원 분리익 개선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5일 무기한 재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습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면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일요일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마라톤 행사로 일부 도로교통이 통제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마라톤 출발지인 세종대로와 종로 구간은 오늘 오전 6시부터 9시 20분까지, 청계로 구간은 8시 10분부터 11시 40분까지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경찰과 주최 측 관리요원 740여 명을 투입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통제 구간 내 버스 노선을 임시 조정하고 교통 통제 구간을 알리는 선간판과 현수막 등도 509개 설치합니다. 경찰은 마라톤 코스 주변을 지날 경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통제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경찰 신호에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내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11시 10분쯤 양평읍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수사로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압수사 의혹이 또 다른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인 개발부담금 관련 결제 라인 중간에 있던 인물입니다. 지난 2일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변호인 없이 조사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A씨가 생전 작성한 메모를 근거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특검은 언론을 통해 당일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하면서도 유족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내부적으로는 A씨가 메모를 작성하고 정치권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공개된 메모에 가필 흔적이 있고 수사팀 이름이 틀린 점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A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공개된 메모 외에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13일 부검을 하기로 했는데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A씨 변호인 측은 고소고발은 검토 중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회유 협박, 위법한 심야 철야 조사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데다 특검도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만큼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군청 공무원 죽음의 배경에 특별검사팀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있었다며 정부 여당 책임론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보복 수사가 반복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여당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 조사 뒤 숨진 공무원의 진술서를 공개했던 국민의힘은 강압 수사를 강조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검이 정의를 위해 수사하는 건지 보복을 위해 사냥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희생을 강요한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구호를 소환해 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애꿎은 공무원들이 표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그것이 바로 민주당식 보복 정치의 실체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눴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원 순직 때와 달리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 우리 편인 것만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쏘아 붙인 건데 여권 전체가 더 센 것에 중독돼 점차 파멸로 가고 있다는 경고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진술서 공개 직후 국민의힘을 향해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덧붙일 말이 없다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진술서 속 강압과 회유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진 않지만 여권은 우선 특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신중론을 펼치며 사건의 불씨가 어디까지 번질지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목전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할수록 의혹만 생긴다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선실세 논란으로 2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며 맞받았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신청 문제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운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또 온 국민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대통령실의 실질적 안방마님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림자 측근 만사 형통 김현지가 도대체 누구인지,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지. 개혁신당도 가깝다고 한 자리씩 주면 최순실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김 실장에 대해선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비선실세 논란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윤석열 정부의 김건희 등 비선들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요구를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발목 잡겠다는 매우 불순한 정치 공세라고 규정했습니다. 온갖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여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침묵과 방조를 넘어 방탄조를 자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SNS에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투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의 체급은 올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주도권 다툼을 이어온 여야는 앞으로 3주가량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지 부속실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9만 4천 원대로 올라서면서 이지영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긴 걸로 추산됐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계열사 주식 7종목을 보유 중인데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42%나 불어났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주식 부자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9,700만 주를 비롯해 모두 7개의 계열사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던 이재명 정부 출범 초 14조 원이었는데 코스피가 3,600을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9만 4천 원대로 올라선 10일 기준으로는 2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이 회장이 아버지인 이건희 전 회장에게 주식을 물려받은 후 처음 20조 원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사이 보유 종목 주가가 대부분 올랐지만 그중 5만전자에서 9만전자로 비약한 삼성전자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28일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63%나 뛰었습니다. 이로써 한때 주식 부자 1위 자리를 빼앗겼던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과 격차는 9조 원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올 3월, 6월인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이 한때는 이재용 회장이 주식재산을 앞서서 이주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 3위와 1위와의 격차는 상당히 넘사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오른다면 이건희 전 회장이 기록한 개인 최고 주식 평가액 기록 22조 원도 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추석 황금 연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지난해 300배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401만 달러를 순매수한 서학개미는 지난 3일부터 9일 사이 12억 4,200만 달러, 우리 돈 1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연휴 직전 미국발 빅테크 훈풍과 증시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와중에 국내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자 투자 심리 불길이 미 증시로 옮겨붙었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2배 ETF였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이리스 에너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어가면서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협업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결합한 마케팅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인데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주인공 복장을 한 아이들. 동경하던 캐릭터처럼 멋진 포즈를 취해보고 아이돌 헌트릭스의 식사 장면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해봅니다. 요즘 사진 찍는 테마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되게 실감나가지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엉뚱한 매력으로 사랑을 받은 반려호랑이 더피. 더피의 발에 걸려 넘어졌던 화분도 다시 세워봅니다. 공개된 지 석 달 만에 누적 조회수 3억 3천만 회를 돌파한 캐대언 OST 역시 글로벌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It's famous that when the song is being played, you can hear kids singing it a lot. 국내 기업들은 캐대언의 글로벌 열풍을 수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캐대언 티셔츠와 모자를 써봤습니다. 최근에 패션, 유통업계 가릴 것 없이 캐대언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아이돌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디자인해 넣은 의류를 내놓은 에이세컨즈는 2차 상품 출시와 팝업 스토어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제품에 캐릭터 디자인을 넣은 한정판 제품을 출시해 해외 유명 유통체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CU는 영화 속 통째로 먹는 김밥을 그대로 만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헌트릭스 케이크와 약과 등 전통 디저트도 내놨습니다. 데몬 헌터스 케이크 나오더라고요. 그거 집에 가는 길에 사가지고 오늘 파티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기업들이 캐대언의 인기를 활용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희소성이 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관련 없는 어떤 제품과 또 콘텐츠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해당 콘텐츠와 제품의 어떤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캐대헌의 글로벌 흥행이 국내 기업 마케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단순히 열풍에 편승하는 것을 넘어서 제품의 완성도와 차별성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포화 상태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응모자와 신청 지역 모두 비밀에 붙여졌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주민 반발을 극복하고 후보지 선정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지난 1992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가 여기에 묻혔습니다. 원래 2016년 문을 닫아야 했지만 대체 매립지 공모가 3차례 무산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구 가벌병 국회의원 일동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30년 넘게 고통받은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공모 실패를 분명히 규탄합니다. 결국 정부와 관련 3개 시도협의체는 4차 공모에서 매립지 최소 규모를 50만 제곱미터로 줄이는 등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자치단체로 제안했던 응모 자격도 개인이나 법인, 마을 공동체 등 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전략이 통했는지 최근 마무리된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습니다. 누가 어느 지역으로 응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부지 관할 지자체장 동의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체는 응모자의 적합성과 지자체 협의 결과를 보고 최종 후보 지역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서 인천시가 현 매립지 운영을 올해 말까지로 못 박아 대체지 확보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와 지자체마다 주민 반발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 새 매립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최지 경주는 지역 대표 축제인 신라문화제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라 고분 주변 잔디밭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텐트에서 바람을 쐬며 소풍도 즐겨보고 아이들은 전통놀이에 여념이 없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신라 옷을 입고 종을 쳐보니 마치 먼 옛날 신라인이 된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실제 옷도 입어보고 종도 쳐보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연고도 경주에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신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만큼 한층 규모를 키웠습니다. 황남동 고분군 주변 정원에는 에이펙 개최를 알리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고 연휴를 맞아 대릉원과 월정교 등 명소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 축제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 시내 곳곳에 가보면은 에이펙에 대해서 광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이라든가 미국 대통령도 오시고 엄청 시리 경주 하백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데 정말 큰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축제 열기를 세계 정상을 맞이할 에이펙 정상회의로 이어가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강원도 양양 송이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최근 송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한때 1kg에 160만 원을 넘었던 가격도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소나무숲. 가파른 산비탈에서 송이를 찾는 체험객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막대기로 낙엽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탐스러운 송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찾았다! 송이 찾았다! 집에서는 이런 체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애기들이랑 보물찾기처럼 버섯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올해 산림조합을 통해 판매된 양양 송이는 2.4톤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극히 적었던 송이가 최근 내린 비와 선선한 날씨로 생육 여건이 좋아지면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추석 대목까지 지나면서 고공행진하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사상 최고가인 1kg에 161만 원까지 치솟았던 1등품 공판 가격은 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양양 남대천 일대에 마련된 축제장은 신선한 송이를 사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진한 향이 느껴지는 다양한 송이 요리도 인기입니다. 고기도 사갖고 가서 집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다른 뭐 라면이나 뭐 국 끓일 때 이렇게 좀 넣어갖고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 올해 양양 송이 축제는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정비 사업자 단체인 카포스가 창립 30년 만에 본부를 서울에서 충북 청주로 옮겼습니다. 신사후 개소와 함께 제2의 도약을 선언하며 정비를 통한 탄소 저감 실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인 흡기 매니폴드 부품입니다. 한쪽은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입구가 막혔고 다른 한쪽은 세척을 마쳐 말끔합니다. 이처럼 찌든 때를 벗겨내는 기본적인 정비만 해도 엔진의 연소 효율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 화물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수치도 함께 공개해 정비 효과를 확인시켰습니다. 타지 않은 미연소된 게 배출이 덜 된다면 그게 다 연소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출력이 높아질 것이고 배기가스도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훨씬 이제 좋은 거죠. 연비도 좋아지고. 국내 최대 자동차 정비 사업자 단체인 카포스가 창립 30년 만에 본부를 서울에서 충북 청주 오송으로 이전하고 제2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정비업계를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닌 탄소 중립 실천의 핵심 산업으로 이끌겠다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이에 전국 18,000여 개 회원 정비소와 함께 노후차 무료 배출가스 점검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K정비라고 지금 환경부와 같이 지금 충분히 그 내연기관차를 충분히处理하면은 탄소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걸 다 홍보 캠페인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 사업 조합은 정비 하나로 공기를 바꾼다는 구호를 내걸고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무척추 동물인 문어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진화했으면서도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진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특히 다리 8개가 각각 뇌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섬세한 행동을 분석해 로봇으로 만드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기어다니며 바닥을 탐색하는 문어. 다리 하나는 빨판을 세우며 움켜쥐는 동작을, 또 다른 다리는 구부리고 뻗는 동작을 취합니다. 설 때는 다른 다리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걸을 땐 뒤쪽 다리를 밀면서 앞쪽 다리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굴리는데 쉬고 있는 다리도 있습니다. 8년 동안 6개 지역에서 야생 문어 25마리를 촬영해 분석한 미국의 연구팀은 문어가 구부리고 수축하고 늘리고 비트는 4가지 변형을 통해 12가지 동작과 15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세세한 행동 데이터를 만든 건 로봇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어 다리에는 신경세포의 60% 이상이 몰려 있는데 뇌와의 상호작용 없이 빨판으로 직접 느끼고 판단해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CNS, that central nervous system, it's got 80 million neurons in there. Okay, that's a big brain. But what's crazy down here is that in the rest of the body, including all of these 8 arms and the 200 suckers on every arm, there are 300 million neurons. This is really bizarre. 영국에선 이런 독자적인 흡입 지능을 이용해 중앙 컴퓨터 없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이 개발됐고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꾸며 유영하는 문어 수중 탐사 로봇도 나왔습니다. When I pull this cable, and this is the way, so at the end of the movement it is rigid and the same as the octopus arm, so it can grasp objects and then pull them towards itself for eating, for example. 중국에선 손가락 장갑과 연동해 움직임을 원격 조종하는 문어 로봇. 자기 무게에 260배 넘는 물건까지 안전하게 들 수 있는 3D 프린트 로봇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 4천여 명을 해고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공무원 감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 급여는 차질 없이 지급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셧다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 해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소 4,1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공무원연맹이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직원 1,200명, 교육부 직원 460여 명에게 인력 감축을 통보하기 시작했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상무부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환경보호청에서도 각각 수십 명에서 많게는 400여 명이 감축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It'll be a lot, and we'll announce the numbers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but it'll be a lot of people, all because of the Democrats. 미 공무원연맹은 셧다운 진행 중 해고 조치는 불법이라며 의회도 셧다운을 즉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공무원 감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군인에 대한 급여는 제대로 지급할 거라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군인들이 오는 15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미국의 안보를 인질로 잡게 하지 않겠다며 셧다운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 셧다운이 1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직후 단행한 인력 감축에 이어 대대적인 해고 조치에 나서면서 연방 공무원들이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1일 새벽 레바논 남부를 공습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중장비 판매소 6곳을 겨냥한 공습이 벌어지면서 화염이 치솟고 중장비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인근 거리를 지나던 민간인 1명이 사망했으며 여러 도로가 폐쇄됐습니다. 사망자는 시리아인이며 다른 시리아인 1명과 레바논인 6명이 다쳤고 부상자 중 2명은 여성이라고 레바논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공습이 최소 15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 재건을 위한 기계류가 있는 장소를 타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합의 1단계 발효 이튿날인 현지 시간 1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시티로 복귀하고 대원들을 소집하는 등 가자지구 통제에 나섰습니다. BBC 방송은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떠난 지역에 대한 통제를 재확인하기 위해 대원 약 7,000명을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새 지역 수장 5명을 임명했는데 모두 군사활동 경력이 있고 일부는 무장 대원들을 지휘하고 작전을 감독했던 인물이라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3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강진이 난 뒤에 9시간 뒤 또 다른 강진이 나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범람한 강물이 강변 도로까지 넘쳤습니다. 강 옆 건물은 지붕만 남기고 잠겼습니다. 부서진 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멕시코 곳곳에 집중호우가 내려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전국 32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비가 내렸고 남부 베라크루스 등에선 정전과 도로, 교량 유실, 건물 파손 등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병원 등 의료시설에 물이 들어차 환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Nosotros con mi hijo fuimos a ayudar a un matrimonio, amistades, a sacar las cosas y en el tiempo que estuvimos sacando cosas y acomodando subió como tanto, con más de medio metro. Rapidísimo y ahorita está subiendo bastante también. 지진 전조를 느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간 바로 뒤 건물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동쪽 해안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전 규모 7.4 강진이 난 지 약 9시간 만에 같은 해안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This is a distinct. This is not an aftershock. This is a distinct event. Again, ang tawag natin dito would be doublet. This means that these are two closely timed quakes happening nearby. So this
This is not the first time na nangyari po ito along the Philippine Trench. 두 번째 지진으로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당국은 480사례가 넘는 여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30일에도 규모 6.9의 강진이나 74명이 숨지고 한국인 1명이 다쳤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가루 녹차인 말차가 젊은 층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공급량 부족에 관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녹차잎을 곱게 갈아서 만든 말차. 건강에도 좋고 부드러운 맛과 풍미가 일품인 말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말차 음료뿐 아니라 말차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쿠키, 빵 등을 즐기는 사람들로 카페가 북적입니다. I have matcha every morning. It's actually my go-to drink. It's kind of how I start the day. What have I noticed about the pricing? It's definitely started to go up. 고운 빛깔의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는 말차는 일반 녹차보다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과 아미노산 등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말차 음료와 디저트를 찾는 손님이 눈에 띄게 늘면서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말차 열풍에 일본 말차용 찻잎 가격은 1년 새 2배 이상 올랐고 일부 고급 제품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So the price has skyrocketed. Yeah, for us it's more than doubled, and we weren't expecting that at all.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말차의 공급량이 감소한 데다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말차에는 15%, 중국산 말차에는 거의 38%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The shortage of available leaf against the sudden extreme popularity of matcha. Additional to that, we will also certainly see an increase in price due to tariffs. 말차 가격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고급 일본산 말차 가격이 올해 최대 7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젊은 층 사이 SNS를 통해 인기몰이 중인 말차. 동양의 전통 다도에 대한 호기심이 더해져 녹색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최근 1세대 아이돌 귀환의 시작을 알린 그룹. 23년 만에 콘서트를 연 베이비복스입니다. 그룹의 든든한 막내이자 어느덧 배우란 이름으로 더 오랜 기간 대중과 만나온 윤은혜 씨는 작더라도 함께일 때 느끼는 행복들이 동력이라고 하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마지막 무대를 펼쳤던 바로 그곳에서 최근 23년 만에 다시 한번 팬들과 만난 그룹 베이비복스. 콘서트의 계기는 지난해 연말 시상식에서 선보인 1세대 아이돌 특별 무대였는데 막내 윤은혜 씨에게는 특히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저는 갔을 때 한 번도 칭찬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7년 동안, 거의 6년, 7년 동안 한 번도 칭찬을 진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늘 부족하고 혼날 수밖에 없지. 약간 이런 입장이었어요.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굳이 싫어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생각의 전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옛날 모습도 좀 사랑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16살, 돌이켜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뛰어든 가요계. 수많은 히트곡이 국경을 넘어 인기를 누리면서 처음으로 한류 바람을 일으켰고 그 길은 오늘날 K-팝 열풍의 토대가 됐습니다. 눈 뜨면 일본이야, 눈 뜨면 중국이야, 어디야, 태국이야, 뭐 미국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활동을 했는데 얼마 전에 언니들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땅만 팠거든요. 후배님들이 너무 예쁘게, 너무 튼튼하게 기둥을 세우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그걸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린 날 인기는 예능을 거쳐 연기 영역으로 곧장 이어졌습니다. 30%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궁으로 배우로서 화려한 데뷔를 한 그때 나이 불과 22살. 그 숫자의 의미를 알게 된 건
그래서 민망하지만 다시 즐겁게 그때를 보게 된 건 사실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연기도 한 번도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너무 막 약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미치겠는 거예요. 와, 쟤 왜 저러고 있어? 약간 이런 입장에서 용기를 내서 좀 꺼내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지 조금은 체감이 되더라고요. 팬들이 여름마다 꺼내보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은 스스로에게도 오랜 연기 스승 같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체감하는 느낌은 더 무거워진 것 같아요. 난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받았지? 나는 그때 연기를 다시 하라고도 못할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는 느낌? 그렇게 오로지 연기로만 보낸 20대의 시간. 하지만 너무 일찍 맞은 영광의 순간들은 때때로 스스로를 더 다그치게 하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뛰고 놀고 또 넘어져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고서 좋은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다면 좀 더 제가 재밌는 배우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한동안 거의 10년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내려오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글을 마주하거나 평가를 마주했을 때 이게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전 단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조금은 내려놓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연출 공부로 유튜브 활동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넓히는 데 또 한 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배우 윤은혜. 달라진 거라면 혼자만의 힘으로 일궈내야 한다고 생각해온 그 길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말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못 믿고 스스로도 못 믿고 그냥 그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막 수다 떠는 게 힘이 될 때가 있고요. 팬분들 글 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또 행복할 때도 있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 결국에 저를 만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YTN 송재인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3위 SSG가 9회 말에 터진 김성욱의 극적인 끝내기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4대3으로 꺾고 준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SSG는 3대2로 앞선 9회 초 마무리 조병현이 삼성 강민호에게 동점 적시타를 맞고 동점을 허용했지만 이어진 9회 말 공격에서 김성욱이 삼성 후라도를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려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SSG 홈인 인천에서 1승 1패로 맞선 두 팀은 하루를 쉬고 13일 대구에서 3차전을 이어갑니다. 오늘이면 징검다리 연휴도 끝이 나는데요. 하늘빛은 여전히 흐리겠습니다. 영동을 중심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약한 비와 함께 남부지방의 늦더위도 한풀 꺾이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지금은 영동과 또 충북 일부 지역에만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영동 등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점차 그 밖에 동쪽 내륙에도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반면 오늘 서울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7.7도, 전주가 21.8도, 대구가 19.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전주 24도, 창원은 27도 보이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특히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영동에는 가을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